지금 새해 들면서 정부가 규제 보따리를 엄청 많이 풀었습니다. 양도세, 네. 취득세, 네. 뭐 사고 파는 뭐 세금들은 다 풀겠다고 나섰죠. 이게 너무 많이 이 규제를 풀다 보니까 네네.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정말 너무 궁금하거든요. 임대맨님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켜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방위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래성 기자입니다. 그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네,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가 이제 개묘년, 네. 토끼니까, 네. 열심히 깡총깡총 뛰어서 네, 저도 토끼 뛰거든요. 네. 임대맨님, 저기 새해 들어서 보니까 뭐 부동산 정책들이 뭐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어제죠. 어제 이제 국토부에서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규제 지역을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이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규제 해제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규제가 해제되면은 네. 뭐 그동안에 받았던 뭐 대출이나 그리고 전매 제한, 네. 세금, 네. 네, 이런 이제 변화가 있거든요. 규제 지역 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바로 푼 걸 보면 좀 시장 상황이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 약간 좀 위기감을 느꼈나 보다. 네, 그거를 늦추기 위해서 좀 예상보다 빨리 완화책을 좀 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지금 규제를 푸는 걸 보면은 이명박 정부랑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네, 예.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똑같이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강남 3구만 빼고 전 지역을 해제를 했었어요. 그때도 미분양이 많이 났었다고. 예, 예. 뭐 그때도 생각했겠죠. 이제 규제를 풀면은 뭐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러고 나서 시장 상황이 또 계속 안 좋아지니까 한 1년 뒤에 강남 3구도 규제를 풀게 됩니다. 예. 이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정책적인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풀어도 한 침체기가 5년 정도 갔거든요. 네. 가는 건 가는 건데 네. 좀 경착륙보다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완화책을 푸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세금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네. 세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약간 그러면서 오늘 좀 설명해 주실까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세금에서 잘 모르니까 오늘 약간 좀 기댄다는 느낌으로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마음껏 사고 파세요. 부동산 세금 빚장 푸는 정부입니다. 네, 임대인님. 네. 사실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고 하면은 뭐 취득세도 있을 테고 보유세도 있을 테고 네. 또 양도소득세가 있을 텐데 네. 이 중에서 먼저 좀 다뤄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양도세. 네. 예, 이렇게 이제 집을 팔 때 네.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네. 이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좀 바뀌는 부분인가요? 네, 좀 눈에 띄는 게 네. 지금 양도세를 기간별로 세금을 이제 차등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네. 단기간에 뭐 사고 팔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세금을 무겁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거거든요. 투기를 네. 막기 위해서. 네네. 그때 네. 이제 하도 투기꾼들이 막 몰려왔다가 바로 이제 1년도 안 돼서 넘기고 네. 뭐 그래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좀 단타 수요는 네. 막겠다 하고 이제 중과 세율을 매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뭐 바뀌는 내용 그러면 어떤 내용이요? 네. 그리고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분양권이나 주택, 뭐 입주권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기간에 따라 그 매기던 중과세율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좀 자세하게 보면 그 전에는 분양권은 뭐 1년 미만 갖고 있다가 이제 팔면은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70% 세금을 매겼고요. 예. 또 웃긴 거는 1년 이상 갖고 있어도 60% 세금을 매겼어요.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45%. 그리고 아까 1년 이상은 60%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폐지. 폐지. 예, 예. 아예 없애겠다. 폐지된다라는 말은 기본 세율로 간다는 말씀이신 아, 예, 건가요? 그렇죠. 네. 1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면은 기본세율 6%에서 45% 사이. 이제 요거고요. 그 주택이랑 입주권 집을 샀다가 네. 1년 미만 내에 팔면은 네. 한 70% 세금을 매겼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분양권이랑 마찬가지로 45%로 낮추겠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네. 이제 보유하다 팔면 그때는 또 60% 세금을 매겼었어요. 2년까지는 팔지 말라는 얘기였네요. 네, 사실. 그렇죠. 네.
1년에서 2년도도 이제 단기 이 단타 수요로 본 거죠.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폐지를 하겠다. 기본 네. 세율로 돌아간다. 네, 기본 세율을 네. 적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입니다. 네. 이 계획이 그러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확 올렸기 때문에 네. 그 전 수준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는 계획을 하고 있다. 정부가 좀 바라는 거는 만약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세율을 좀 이제 줄였잖아요. 네. 그 이유가 지금 미분양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확 늘어났잖아요. 네네. 네. 지금 예상보다 좀 많이 이제 급하게 늘고 있는데 네. 미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미분양이 되면 이 건설사, 조합이, 시행사, 네. 예, 그 조합 다 이제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자들의 좀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예. 그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정책을 풀어놓고 있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네. 이게 시장 파장이 좀 계속 넓어지니까 네. 좀 그걸 고려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제 촬영하게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또 경매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네, 어떤 내용? 예, 양도세 중과를 이제 해제한다고 네. 했는데 단타 수요를 막기에는 주가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 네. 지금까지 아무래도 좀 하락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경매 시장에는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좀 색다른 시각이긴 하네요. 이제 경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투자 수요가 예, 많은. 네네. 네. 또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네. 예전에 단타 수요가 많았어요. 네. 예, 낙찰을 받아서 팔면은 세율이 한 40% 정도? 또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때리면서 네. 70% 올라가니까 네. 그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고 어쨌든 단기간에 이거를 좀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경매 시장에 올해 상반기에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 같다고 해요. 왜냐면은 지금 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연끌족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갭 투자자들도 역전세나. 예, 네. 지금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네. 전세를 못 줘서 그 세입자들이 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양도세를 풀어준다는 거는 좀 네. 경매 시장을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 거고 그리고 만약에 경매 시장이 막히면 경매 물건들이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못 갚아서 네. 넘어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은행도 리스크가 커질 거고 세입자들도 돈을 못 받고 그러면은 투자자들도 이 집을 뭐 낙찰을 받아서 빨리 파는 게 좋거든요. 네. 세율을 줄여줌으로써 그런 투자자들이 좀, 유입되는 효과. 유입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아, 네. 진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사실 피해는 그런 어떤 세입자들이나 그런 말씀하신 은행 이런 금융 리스크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것도 네. 아까 분양권처럼 파장되는 그런 리스크가 네. 크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걸 고려한 게 아닌가 저는. 양도소득세 이거 변경은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요거는 네.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정부가 개편안을 7월 세법 개정안에 이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처리를 하면 내년 1월 정도에 네,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급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좀 약간 좀 1년 정도 뒤면 좀 늦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뭐 좀 하네요. 좀 늦은 감도 있죠. 네, 임대배님. 네. 그 사실 양도소득세 하면은 사실 그 이전 정부에서는 주로 좀 관리했던 포지션이 다주택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다주택자들한테 어떤 중과했던 그 양도소득세도 약간 바뀌는 건가요? 네, 조정 지역이죠. 지금은 해제가 됐죠. 네, 해제가 네. 됐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네. 이게 좀 규제 지역에서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정부가 강남 3구랑 용산 빼고 네. 다 해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네. 이 중과도 같이 해제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지금 강남 3구랑 네. 용산은 규제 지역이거든요. 네.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뭐 거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은 이제 조정 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은 네. 6%에서 45% 기본 세율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조정 지역에서 집을 팔면 두 번째 집을 팔면은 세금을 한 20%더 중과를 해서 뭐 최대 65%까지 이렇게 매기겠다. 네. 그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한 75%까지 매겼어요. 네. 네. 이렇게 계속 사고 팔고 하니까 그걸 네. 막기 위해서 세금을 매긴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올해 5월 10일까지 네. 이 중과 매기는 걸 좀 유예해 주겠다. 그러면은 네. 지금 어쨌든 이렇게 1년 정도 연장을 한 거잖아요. 네네. 좀 이 연장에 대한 그 배경? 왜 이렇게 연장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긴 하거든요. 네. 네. 지금 네. 부동산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예, 예상보다 너무 빨리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건데 선택의 시간, 다주택자들한테 선택의 시간을 주는 거죠. 예. 아, 원래 같으면은 올해 5월 9일까지 이 주택을 좀 팔아야 이 중과를 하지 네네. 않고 좀 그렇죠.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네. 5월 9일까지 팔지 않더라도 내년 5월 9일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왜냐면 지금 집값이 네. 떨어지고 있고 네. 5월 10일까지니까 요 중과 세율을 맞지 않기 위해서 이 다주택자들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급매물을 던질 거고, 그러면 또 그거는 하락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예, 하락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음.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좀 유예를 한 거고 규제 지역을 이제 품으로써 다른 지역은 리스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줬다. 거래 활성화 요건 좀 기대할 수는 없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좀 하겠다. 지금 갑자기 급매물이 부르르 쏟아지면은 그게 또 급급 매물을 낳고 급급 매물은 또 급급급급 이렇게 계속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 시장이 완전- 빠르게 고꾸라지는 거죠. 시장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네네. 그걸 약간 연착륙 시키겠다. 네네. 이런 차원에서 1년 정도 연장을 했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 또 여기서 강남 3구나 용산 언제 풀리나 아, 궁금해 규제 지역이. 하시는데, 네.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했던 이명박 정부 때는 네. 한 1년 뒤에 투기 과열 네. 지구가 풀렸고요. 네. 근데 투기 지역은 남겨뒀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1년 뒤에 투기 지역을 풉니다. 그게 한- 순차적으로 이렇게 네네. 한 거네요. 예측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네. 1년 뒤에나 네. 강남 3구나 용산은 풀리지 않을까. 네. 재밌네요. 이거는. 네. 표정은 약간 어렵다라는 내용이긴 한데. 네, 임대민님. 또 하나 또 중요한 세금 있잖아요. 네. 취득세 이것도 바뀌는 겁니까? 공급이 있으면 네. 수요도 있어야 되죠. 아, 그렇죠. 예, 네네. 수요를 촉진시키려면 취득세를 완화를 해야 된다. 예.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완화하겠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는 네. 1주택자는 한 1%에서 3% 이렇게 내고 있고요. 네. 이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좀 그때부터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산다, 그러면 8%. 8%. 네, 그리고 세 번째 집을 산다. 네. 그럼 12%가 적용이 와, 12%나 내는 네네, 거. 대략적으로 계산을 네. 해보니까 예. 만약에 1주택 보유자가 네. 조정 지역에서 7억 원짜리 주택을 샀어요. 8%가 적용이 되겠죠. 농어촌 특별세 대고 다 합쳐서 네. 한 6천만 원 정도 세금을 와, 6천만 원이면 중형차 2대. 내요. 근데 네. 기본 세율을 적용하면 네. 1,800만 원. 와, 확 줄어드네요. 네네. 1, 2천만 원, 어떻게 보면은 또 엄청난 엄청난 목돈인데 목돈이 네. 들어가는 건데 네. 사고 싶지 않죠, 이러면. 음. 이제 바뀌는 이런 세율을 보면 네. 이제 2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2주택을 취득할 경우 네. 8%에서 음. 이제 기본 세율로 낮춰주겠다. 아, 이주택자는 네. 조정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에 네. 그냥 기본 세율만 내라. 네. 그리고 3주택자는 아까 12%였는데 6%로 이제 줄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도 이제 12%를 내요. 아, 네. 네, 그동안 12%를 내왔는데 네. 법인 투기 세력으로 보고 그렇죠.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4주택자 네. 이분들도 이제 12%를 냈는데 앞으로는 6%로 통일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주택자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네요. 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니까요. 네. 네네. 그러면 이게 제가 개정된 걸 보면은 네. 결국은 1주택자보다는 2주택자 뭐 이렇게 좀 다주택자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는 건가요? 네네. 이게 네. 왜냐면 지금과 같이 이제 좀 고금리 상황에서는 네.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정책은 좀 실수요자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자들을 위한 취득세 완화다. 살 수 있는 여력을 좀 시장 상황을 좀 만들어 주겠다. 이게 네. 정부의 계획이에요. 네. 뭐 좀 논외지만 네. 우리나라의 좀 그 강남 신축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자산가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 잘 모르겠네. 가늠이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라. 한 28만 명 정도 돼요. 와, 28만 명이나 돼요? 네네.
아, 사실상 부자가 진짜 많았네요. 그러면. 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급매물이 나온다면 네. 이 급매물들을 받아줄 수 있는 다주택자 수요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의 하락을 막아줄 수 있겠다. 연착륙 시키겠다. 네. 이게 좀 정부의 계획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약간 정부의 어떤 의도가 약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제가 약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게 뭐 고금리와 이게 주택 가격이 하락되니까 실수요자들은 지금 주택 매수를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네. 이게 거래 활성화가 생각보다 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도 네. 이게 규제를 다 풀었는데도 이 반등하기까지 뭐 한 거의 3, 4년 걸렸거든요. 아, 네. 뭐 거래 활성화보다는 말씀드리지만 네. 연착률이 연착륙. 네네. 오늘의 주제는 연착륙이군요. 저 약간 두 가지 또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게 언제 적용되느냐가 궁금하고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아, 그런 게 네네.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정부가 계획을 작년 12월 21일 날 발표를 했어요. 아, 네. 네네. 국회를 또 통과해야 돼요, 또. 국회가 이게 문제네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올해 2월에 네.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법령을 국회에 이제 제출한다고 합니다. 아, 올해 예, 2월 다음 네네. 달이네요. 네네. 이제 여야가 좀 논의가 되면 통과가 될 것이고 이제 적용 시기에 아까 물어보셨는데 아까 21일 날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때로 이제 소급 적용이 됩니다. 아, 근데 법은 뭐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네네. 국회에서 동의가 없으면 지금 생각보다 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걸 풀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임대위님. 저희가 지금까지 그 세금 변화, 네. 앞으로 있을 세금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봤는데 네네. 설명해 주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잘 되거든요. 네. 연착륙. 네.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대로 네. 거래 활성화는 좀 많이 쉽지 기대하기는 않을 쉽지 수 있다. 않다. 다만 양도세나 취득세, 네. 사고파는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 없는 자산가들이나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좀 시장을 유입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다. 그러면 연착륙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여러분들 좀 네. 연착륙을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클로징을 했는데 한 가지 빠뜨리고 네.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또 틱톡 채널을 저희가 또 하나 개설을 했거든요. 자, 틱톡 요새 또 뜨겁잖아요. 춤추는 영상 아닌가요? 저희한테 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뭐 그때는 뭐 한번 또 저희 창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긴 한데 또 저희가 틱톡 채널을 열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채널이 다양해지는 만큼 더 풍성한 그런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방위대 머니맨 송준영 기자였고요. 임대맨 기대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